이끄는 중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형식과 2형식 좀 살펴봤네요. 오늘 이어서 3형식, 4형식 보셔야겠죠? 29강 컨셉 29번입니다. 3형식, 4형식 문장인데 여기에 수요동사라고 좀 써있네요. 4형식에 수요동사가 잘 쓰이나 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나 드리죠. 영어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 따른 일정한 패턴이 좀 있다고 했고요. 우리 그 패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1형식, 2형식 정리했고요. 오늘 3형식, 4형식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3형식부터 가죠. 3형식이란 주어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장 구조인 것처럼 보이죠? 설명을 좀 볼까요? 주어와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을 3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목적어는 우리말의 조사, 을, 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만약에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여서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에는 로라는 말, 그래서 하기로 이렇게 붙이면 자연스러울 때가 꽤 있다고 했네요. 이해는 겁니다. I like you.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요? 당신을 좋아하는 거죠. 이때 you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요거 하나 또 정리하고 갑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요. 여기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 이 명사는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네요. 만약에 주어와 같은 말이라면 얘는 보어가 될 거고요. 같은 말이 아니라면 얘는 목적어가 되는데 같은 말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인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걔를 제귀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따로 빼서 또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놓고 그 동사 다음에 명사, 즉 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대명사도 명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 맞죠? 그럴 때 이 명사가 주어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대명사가 되겠죠. I have many friends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대요. 뭔가가 있다는 뜻이죠. 무엇을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네요. 얘도 역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형식이라는 것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형식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4형식 들어가 보도록 하죠. 4형식이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나왔네요. 보니까 목적어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적어도 그냥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것이 있나 봐요. 설명 보도록 하죠. 4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하고요. 수요동사 다음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과 조금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면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수요동사라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고요. 이런 수요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대요. 그럴 때 간접 목적어는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말상에서 무엇에게라는 말이 붙은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 또는 를이란 말이 붙은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목적어라고 살펴봤던 것들은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간접 목적어는 우리말에 에게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 요거 하나만 추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동사가 무엇인지만 좀 알면 구조를 좀 대충 살펴볼 수 있겠네요. 해석 잠깐 뛰어 넘어가고요. 종류부터 보도록 할게요. give, send, bring, show, teach, make, buy 이런 등등등의 여러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수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여라는 말은 상장 수여 이거와 연결시키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상장 수여한다는 얘기는 상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여동사라는 주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동사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give가 있죠. 말 그대로 얘는 주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준다라고 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조를 만들어 쓰게 되죠. send는 보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주다 이런 개념도 성립을 합니다. 가져다 주다,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이런 것 등등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또는 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부르고 이 수요동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말들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럴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형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의미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 살펴봤네요. 예문 겁니다. John gave her a big present. John은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는 거죠. 그녀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에게 을을 그리고 동사 자리에 수요 동사 느낌 물씬 풍기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사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My grandmother told me a funny story. 저의 할머니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형식 문장 패턴 괜찮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형식 문장을 즉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하는 동사류 자주 쓰이는 것을 먼저 암기해 둔다면 패턴에 금방금방 익숙해지겠네요. 좋습니다. 자, 4번. 얘는 별표 좀 쳐주시죠. 반드시 에게 을을의 순서로 되어야 하며 을을 에게의 순서로 되면 에게 즉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건 별표예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에게 을을의 순서로 되어야만 합니다. 예문 볼게요. He gave his girlfriend some flowers. 그는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지요? 그녀의 여자친구를 이렇게 하면 해석이 이상하지요. 약간의 꽃에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의 여자친구에게 약간의 꽃을 완벽하게 해석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사형식 문장의 패턴입니다. 에게 을을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He gave some flowers his girlfriend. 그는 주었습니다. 약간의 꽃에게 그녀의 여자친구를 말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약간의 꽃을 그의 여자친구에게 해석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반드시 에게 을을의 순서로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약간의 꽃을 그의 여자친구에게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고요. 시험 문제에 이런 문장을 선택지에 놓고 이게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대체로 속아 넘어갑니다. 안 속아 넘어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속아 넘어간다고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He gave some flowers to his girlfriend. 그는 주었습니다. 약간의 꽃을 그의 여자친구에게라고 할 때 그 앞에 에게라는 즉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가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전치사는요. to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왜냐하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전치사 to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to만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는 to, for, of 세 개가 있고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할지는 그 문장 동사 자리에 쓰인 수요 동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 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서술형으로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자, 4형식, 3형식으로 일단 전환하기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4형식 문장은 3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에게, 을을의 순서로 된 거지요. 그런데 3형식은 우리가 봤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그 뒤에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는요. 형식을 판단할 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대부분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성분을 판단할 때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 하더라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어쨌든 목적어도 명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는 문장 형식을 파악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 되겠죠. 우리 아까 에게, 을을의 순서를 을을, 에게의 순서로 바꿀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전치사가 있다면요. 그럼 전치사를 넣어준다면 문장이 같은 의미의 문장이 성립은 하되 형식만 다른 구조가 되겠죠. 간접어 목적어 앞에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 설명을 드렸고요. of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to를 쓰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해봤습니다. 그럴 때 숫자가 적은 것부터 암기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of를 쓰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ask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사 자리에 ask가 나왔어. 근데 에게, 을을의 순서를 바꿔야 돼. 그러면 에게 앞에 of를 쓰시면 된다고요.
자, 두 번째, for를 쓰는 경우는 make, buy, cook, find, do, get 등등등 나왔는데 요 정도 외우시면 진짜 뭐 충분해요. 뭐 더 이상 외우면 좋긴 좋겠지만 이 정도만 외워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걸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외워지시나요? make, buy, cook, find, do, get. 저는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뭐가 달라졌나요? M, B, C 이런 것이 색깔도 좀 바뀌고 굵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요. 라디오를 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런 중간에 로고송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MBC 라디오를 듣는데요. MBC FM for you 이런 로고송 가끔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자마자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어요. MBC FM 우리 지금 뭐 붙인다고요? 4 붙인다고요. 그래서 MBC FM 4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여기다가 딱 두 개만 더 기억해 두시면 돼요. 딱 두 개라고요. 그게 바로 두 개입니다. 괜찮을까요? 아무리 유치해도 막 닭살이 빡빡 서도 괜찮습니다. 암기만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시험 문제 푸는데 적용만 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MBC FM4U 이렇게 하는데 얘를 MBC에 걸리고 F에 걸리고 그럴 때는 for라는 전치사를 쓰고 여기에 두 개만 더 걸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B로 시작했다고 무조건 for를 쓰는 게 아니고요. bring의 경우에는 얘는 to와 연결되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얘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이 ask, MBC, F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수요 동사는 전부 다 to라는 전치사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전치사 간접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3형식은 또한 4형식으로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서술형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객관식 유형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살짝 애매한 게 일상생활에서는요. to를 써야 될 때 for를 쓰는 경우도 있고 for를 써야 될 때 to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완전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법에서는 이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중 선생님이 정리해 드린 거 이 정도는 이거에 맞춰서 시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됐네요. 자, 예문 갈까요? Jenny taught her sister English. 요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니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에게 영어를 에게 을을의 순서로 되어 있는 4형식이죠. 얘를 3형식으로 바꾸려면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지요. 단 에게라는 말 앞에 전치사 to, for, of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얘가 ask도 아니지요. MBC, F 두 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to를 써야겠네요. Jenny taught English to her sister.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to를 쓰는 겁니다. 제니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어를 그녀의 여동생에게. 괜찮을까요? 두 번째. Mom made me delicious cookies. 엄마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맛있는 쿠키들로. 말이 전혀 안 되죠. 그러면 저에게라는 의미의 간접 목적어. 이거 이렇게 쓰도록 하죠. 헷갈리시니까. 저에게 맛있는 쿠키를 에게 을을의 순서로 된 4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얘를 순서를 바꿔서 3형식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치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MBC에 걸리는 make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for라는 전치사를 써야겠네요. Mom made delicious cookies for me. 이렇게 for라는 전치사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I asked him a question.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그에게 질문을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요. 그러면 에게 을을의 순서를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런데 ask 딱 하나만 우리 외웠으면 됐네요. of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asked a question
of him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사형식에서 삼형식 바꾸는 거 크게 어려운 거 없었네요. 전치사 어떤 거 쓸지만 잘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게다가 사형식은 에게, 을을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다음 문장의 형식을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삼형식, 사형식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형식을 고르라는 말은 전혀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연습 과정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살피는 겁니다. 이것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A man gave me a candy. 한 남자가 혹은 어떤 남자가 주었어요. 저에게 캔디를 준 거니까 에게 을을 사형식이죠. A man gave a candy to me. 한 남자가 주었습니다. 캔디를 저에게 주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는 삼형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 have a lot of homework today. 저는 있어요. 뭐가 있죠? 얘는 많은 이란 뜻이죠. 그 뒤에 명사와 연결되겠네요. 그럼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숙제를 오늘 가지고 있대요. 을이란 목적어 하나만 보이고 있죠. 삼형식. We must teach children history.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동사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에게 을을 사형식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형식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B번 문제 갑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네요. I sent a thank you card to 4 of my teacher. 저는 보내주었습니다. 혹은 보냈습니다. 감사 카드를 보내줬어요. 저의 선생님에게인데 동사가 결정한다고 그랬지요. ask 아니고요. M, B, C 두 get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to를 써주시면 되겠죠. I made seaweed soup to 4 of my mother. 저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역국을 엄마에게 만들어 준 거지요. 그런데 동사를 보니까 MBC에 걸리는 이 make입니다. 그러면 for를 딱 써주셔야겠네요. 괜찮겠죠? Can I ask a favor to for of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ask가 보이면 무조건 of고요. Can I ask a favor of you는요.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서 제가 당신에게 부탁을 좀 해도 될까요? 이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ask가 보이니까 이렇게 of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ask가요. for라는 전치사와 연결될 때도 있는데요. 그때 for라는 전치사가 연결되면 물어보다 뭐 이런 요청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어보다라는 묻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청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ask가 나오면 of를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됐네요. C번 문제 갈까요? 다음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꿔 쓰라고 합니다. 에게 을을 전치사 에게 순서로 바꾸면 되는 거죠. She made her son a cake. 그녀는 만들어 줬습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케이크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she made a cake 그리고 for를 쓴 다음에 her son 이렇게 가야겠죠. for를 쓴 이유는 얘와 맞춰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렇죠? 2번. She showed me her pictures.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그녀의 사진을 혹은 그림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에게 을이니까 순서 바꿔볼게요. She showed her pictures. 그리고 나서 to me 이렇게 써줘야겠죠. 얘는 of도 아니고 MBC FM 거기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My brother cooked me ramen이라고 나왔네요. 저의 형은 요리를 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라면을 이렇게 됐어요. 사형식이죠? 삼형식 갑니다. My brother cooked ramen. 그리고 얘 어디에 걸리죠? C에 걸리네. MBC에서 C에 걸립니다. cook 그러면 for me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됐네요. 4번. She asked me many questions. ask가 뭐예요? 고민할 거 없이 우리 of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She asked many questions
of me. 그녀는 물어봤어요. 많은 질문을 저에게, 즉 저한테 많은 질문을 했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Mom bought me a new backpack. 엄마는 사 주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배낭 가방 하나를 사줬다는 거죠. 순서 바꿔보죠. Mom bought a new backpack. 그 다음에 얘가 MB 할 때 B에 걸리죠. bring은 아닙니다. 요건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by의 과거형이니까 for를 쓰시고 me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형식과 4형식 좀 봤는데요. 3형식은 별거 없었습니다. 진짜 별거 없었고요. 4형식도 사실 별거 없었지요. 에게 을을이라는 이런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형태를 4형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형태에 쓰이는 동사를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요동사 몇 개 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전치사 to, for, of 어떤 것과 어울리는지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ask 먼저 외워주시고 make, buy, cook, find, do, get 요 정도까지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로 몰아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친구들 댓글로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30강으로 갑니다. 이제 5형식, 하나의 형식만 남았습니다. 이 5형식 내용이 좀 많아서 둘로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은 내용이 많지도 어렵지도 않고요. 그 다음 시간이 조금 신경 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